당신이 영양제를 삼키는 동안 건강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매일 종합 비타민을 챙기니까 괜찮아. 칼슘제를 꾸준히 먹으니 뼈는 문제없을 거야. 오메가3는 신장병을 막아준다니까 안심이 되네. 이 말 속에는 불안과 안도가 동시에 숨어 있습니다. 몸이 약해질까 두렵지만 약 하나로 보완할 수 있다는 믿음이 주는 편안함.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믿음은 착각입니다. 당신이 삼킨 알약 하나가 내일의 건강을 책임져 주리라 생각하는 순간 이미 위험이 시작됩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통계는 충격적입니다. 국민 절반 이상이 매달 10만 원 이상을 영양제에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조사에서 주 3회 이상, 30분 이상 땀 흘리며 운동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이 아니오라고 답했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수백만 원짜리 영양제는 챙기면서도 정작 무료로 할 수 있는 운동은 외면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만약 오늘 갑자기 계단을 오르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다리에 힘이 풀렸을 때 나는 당신을 지켜줄 것은 무엇일까요? 비타민 알약일까요? 아니면 평소 쌓아온 근육일까요? 정답은 너무도 명확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직면해야 합니다. 영양제의 환상, 그리고 현실과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 건강과 신화의 함정. 우리 사회에는 오랫동안 퍼져온 건강 신화가 있습니다.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다. 영양제만 잘 챙겨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 이 말은 달콤합니다. 바쁜 현대인에게 알약 하나는 안전벨트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의학적으로는 거짓에 가깝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이 영양제의 효과를 연구해왔습니다. 결론은 놀랍도록 일관됩니다. 영양제 복용은 기대 수명을 현저히 늘려주지 않는다. 일부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는 데는 분명 도움되지만 몸 전체 시스템을 강화하거나 노화를 늦추는 데에는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과잉 섭취는 독이 됩니다. 칼슘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혈관이 딱딱해져 심근경색 위험이 높아집니다. 철분을 과다 섭취하면 활성산소가 늘어나 간과 췌장을 손상시키고 당뇨 치매 위험을 키웁니다. 비타민 A를 많이 먹으면 간이 손상되고 뼈가 약해집니다. 항산화제 역시 무조건 좋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암 발생률을 높일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즉, 영양제는 결코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알약 하나에 안심하며 몸을 움직이는 본질적 건강 습관을 잊어버립니다. 믿음의 대가. 박모 씨 62세 여성은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칼슘제를 챙겨 먹었습니다. TV 광고에서 칼슘은 뼈, 건강의 기본이라는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병원에서 받은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골밀도 수치가 또래보다 훨씬 낮았던 것입니다. 의사는 단호히 말했습니다. 칼슘제를 아무리 먹어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뼈는 자극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약효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박 씨는 뒤늦게 근력 운동과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2년 후 골밀도 검진 결과 수치가 회복되고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알약에만 의지한 지난 20년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이제는 약보다 걷기 운동이 더 소중하다는 걸 알았죠. 이 사례는 단순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양제를 맹신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운동은 진짜 건강을 만드는 유일한 힘입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힘은 알약이 아니라 움직임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칼로리를 소모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포 하나하나에 활력을 불어넣고 장기와 뼈, 뇌와 면역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강력한 자극입니다.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칼슘제를 삼켜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과 뼈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근육과 뼈는 나이를 거스르는 힘입니다. 30세 이후 인간의 근육은 매년 1%씩 줄어듭니다. 60세가 되면 절반 가까운 근육이 사라집니다. 이것은 단순히 힘이 줄어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근육이 줄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져 쉽게 살이 찝니다. 근육이 약하면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져 당뇨병 위험이 높아집니다. 근육이 부족하면 균형을 잃어 넘어지기 쉽고
작은 낙상에도 큰 골절로 이어집니다. 뼈도 마찬가지입니다. 칼슘제를 아무리 먹어도 뼈에 압력이 가해지지 않으면 밀도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운동 부족은 뼈를 더 약하게 만듭니다. 72세 박할머니는 칼슘제를 30년간 복용했지만 골다공증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근력 운동과 걷기를 2년간 지속한 결과 골밀도가 상승했고 통증도 크게 줄었습니다. 약이 아닌 운동이 뼈와 근육을 살려낸 것입니다. 뇌와 정신 건강은 최고의 항우울제입니다. 운동은 몸뿐 아니라 뇌를 변화시킵니다. 뇌 속에서 분비되는 BDNF 뇌유래 신경영양인자는 신경세포를 새롭게 성장시키고 기존 회로를 강화합니다. 덕분에 기억력이 좋아지고 집중력이 높아집니다. 또한 운동은 엔돌핀, 세로토닌, 도파민 같은 행복 호르몬을 늘려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30에서 40%까지 줄인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씨는 몇 년 동안 항우울제를 복용했지만 무기력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 3회 조깅과 근력 운동을 6개월 지속한 결과 활력이 되살아났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영양제가 뇌를 자극해 이런 효과를 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뇌를 깨우는 힘은 운동뿐입니다. 면역과 회복력은 보이지 않는 갑옷입니다. 운동은 혈액과 림프 순환을 촉진시켜 백혈구가 온몸을 순찰하게 합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와 세균 침입에 더 강해지고 상처나 피로에서 회복하는 속도도 빨라집니다. 67세 정 씨는 매일 1시간 걷기를 2년간 꾸준히 했습니다. 그 결과 매년 겨울마다 달고 살던 감기에 단 한 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영양제 광고는 우리에게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약속하지만 진짜 면역력은 그 땀방울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영양제의 한계는 환상과 현실이 충돌합니다. 영양제는 분명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철분이 부족한 임산부, 비타민 D가 부족한 사람, 특정 질환 환자 등에게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신 건강을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영양제의 환상과 그리고 현실은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 주연은 결코 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보조 수단을 주인공으로 착각한다는 데 있습니다. 광고는 이 영양제를 먹으면 활력이 넘친다, 이 비타민이 당신의 수명을 지켜준다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주입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운동 부족, 잘못된 식습관, 수면 부족이 건강을 해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책임을 알약 하나로 덮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사례와 통계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은 20년간 30만 명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종합 비타민 복용자와 비복용자의 기대 수명 차이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일부 집단에서는 특정 영양제 과다 복용으로 암 발생률이 높아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선언했습니다. 영양제는 특정 결핍을 해결하는 보조 수단일 뿐 건강의 핵심을 지켜주지 못한다. 건강의 본질은 균형 잡힌 식사와 꾸준한 신체 활동이다. 결국 영양제의 환상은 우리의 불안을 잠시 달래줄 뿐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냉정합니다. 당신이 움직이지 않는 한 몸은 점점 더 약해질 뿐입니다. 운동은 최고의 약이고 몸과 마음을 바꾸는 힘입니다. 운동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필수 조건입니다. 알약은 특정 결핍만 보완할 수 있지만 운동은 심장, 근육, 뼈, 뇌, 면역, 혈관, 정신 건강까지 전방위적으로 개선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을 직면합시다. 당신이 하루 30분 걷는 것을 포기하는 순간 몸은 알약 하나보다 더 빠르게 노화와 질병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심혈관 건강과 강한 심장은 삶의 엔진입니다. 심장은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쉬지 않고 뛰는 기관입니다. 그러나 운동 부족은 혈관 벽을 두껍게 하고 혈압과 혈당을 올리며 심근경색, 뇌졸중 등의 위험을 높입니다. 연구 결과
주 이상 유산소 운동은 심혈관 질환 위험을 최대 40%까지 낮춥니다. 이는 약으로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는 효과입니다. 70세 김 씨는 매일 30분 걷기를 1년간 실천했습니다. 그 결과 혈압과 혈당이 정상화되었고 정기검진에서 의사는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약이 아닌 그의 걸음이 심장을 살린 것입니다. 당뇨와 혈당 조절은 운동이 부르는 자연치유입니다. 이형 당뇨 환자에게 운동은 약 이상의 역할을 합니다. 근육이 움직이면 포도당을 소비하고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되어 혈당 조절이 쉬워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주 3회 45분 걷기 운동만으로도 혈당이 평균 20에서 30%까지 개선되었습니다. 50대 이 씨는 주 3회 수영을 시작한 뒤 피로감이 줄고 집중력이 향상되었습니다. 혈당 수치도 크게 안정화되어 약 복용량을 조절할 수 있었습니다. 암 예방과 재활 방법은 운동을 통한 삶의 보건력입니다. 암 연구에서도 운동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암세포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재발률을 낮추며 항암 치료 후 회복 속도를 높입니다. 55세 박 씨는 유방암 수술 후 매일 30분 걷기와 요가를 병행했습니다. 2년 후 재발 없이 건강을 회복했으며 체력과 정신력 모두 향상되었습니다. 정신 건강과 뇌 속 행복 호르몬의 상승입니다. 운동은 우울증, 불안, 스트레스 완화에도 탁월합니다. 뇌에서는 엔도르핀, 세로토닌, 도파민이 분비되어 기분을 안정시키고 집중력을 높입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치매 발병 위험을 30에서 40%까지 낮추는 효과도 입증되었습니다. 40대 직장인 이 씨는 항우울제를 복용해도 무기력했으나 조깅과 근력 운동을 6개월 지속한 뒤 활력이 되살아났고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습니다. 일상의 작은 실천은 거대한 변화를 만드는 습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운동을 거창한 헬스클럽이나 복잡한 루틴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건강을 지키는 힘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에 대해 얘기해 드릴게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 오르기, 점심시간 10분 걷기, TV 보면서 스트레칭, 청소, 집안일을 운동처럼 활용, 주 2회 근력 운동, 집에서 15분. 작은 행동이 쌓이면 신체 전반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혈관은 더 건강해지고 근육은 살아나며 뇌는 활력을 찾고 면역력은 상승합니다. 67세 정 씨는 매일 1시간 걷기를 2년간 꾸준히 했습니다. 결과는 단 한 번도 감기에 걸리지 않았고 허리와 무릎 통증도 감소했습니다. 알약 한 알은 당신의 면역과 회복력을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당신이 움직였느냐가 내일 건강을 좌우합니다. 오늘의 걸음이 내일의 삶을 지킨다. 건강은 최고의 자산입니다. 영양제는 보조일 뿐 운동만이 본질적 해결책입니다. 근육과 뼈를 지키고 심장과 혈관을 보호하며 뇌와 정신 건강을 지키고 면역력을 강화하는 힘이 운동입니다. 오늘 계단을 오르는 그 순간 당신은 단순히 발을 내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약을 삼키는 것입니다. 영양제의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알약은 결코 삶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당신이 오늘 걸은 걸음, 땀 흘린 시간, 움직임 몸짓이 내일의 건강과 장수를 결정합니다. 작은 습관이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오늘 10분 걷기, 계단 오르기, 스트레칭 시작으로 충분합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영양제가 아니라 당신의 움직임입니다. 당신 몸은 조용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땀, 한 근력 운동이 내일의 당신을 지킵니다. 영양제의 환상, 그리고 현실과 우리가 모르는 불편한 진실을 마주하고 오늘부터 움직이십시오.